Hallo meine Damen und Herren, Ige석 hier im Studio. 안녕하세요, 이기석입니다. 와우, Sie sind noch nicht weggelaufen? 아직 도망 안 가셨네요. 자, 아직 도망 안 가신 거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삼과에 대해서 삼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sign을 이용한 성에 대해서 공부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sign 동사, 가장 기본 동사로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한다고 했었죠. 이 sign 동사를 가지고 우리는 명사의 성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성, 그리고 성을 이용한 정관사, 부정관사 기억나세요? 아, 다 잊어버리셨다고요? 그럼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명사의 성에서 배웠던 부정관사. 남자는 부정관사를 어떻게 표시했었죠? ein, 그리고 남성 명사 이렇게 표시했었죠. 여성 명사는 부정관사로 어떻게 표시했었죠? eine, 그리고 여성 명사. 중성 명사는 부정관사로 어떻게 표시했었죠? 남성 명사하고 같았죠? ein, 그리고 중성 명사. 예, 잘하셨습니다. 부정관사로 공부했으니까 그 다음에 정관사 혹시 기억나세요? 정관사는 부정관사하고 모양이 많이 달랐는데요. 남성 정관사 뭐였습니까? der. 여성 정관사 die. 중성 정관사 das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기억하실 건 독일어의 모든 명사에는 성, 남성, 여성, 아니면 중성이라는 이 세 가지 성 중에 하나를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 머리에 두시고요. 오늘은 명사의 격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명사의 격이라는 게 뭔가 혹시 여러분 중에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제가 맨 처음 일과를 했을 때 독일어 명사에 대한 공부는 명사의 성, 수, 그리고 격만 공부하면 아주 쉽게 공부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런데 제가 그때 성이나 수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는데 격은 어려우니까 나중에 배웁시다라고 했던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격이 과연 그렇게 어려운 건지 한번 다 같이 도전해 보시죠. 그러면 오늘은 haben 동사를 이용한 격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까 우리가 이과에서 배웠던 sein 동사와 더불어 haben 동사는 영어의 have에 해당하는 아주 기본이 되는 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sign의 변화함과 더불어서 머릿속에서 완전히 외우도록 계속 외우고 또 외우고 하셔야 될 동사 중에 하나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have에 대한 변화형을 잠깐 공부하고 끝났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기에서 haben 다시 공부해 보겠습니다. ich에서는 haben 어떻게 변했었죠? habe 라고 변했었죠? du hast. er는 그 남자였죠? sie 는 그 여자, s는 그거. sie, s는 모두 hat로 변하게 됩니다. 그 다음 내가 나왔으니까 이제 복수형, 나에 대한 복수형은 뭡니까? 우리죠. wir. 어떤 haben이 어떤 모양으로 갖고 있었죠? haben. 예, 원형하고 똑같네요. ihr, 너희들. ihr habt. sie, 당신들, 그들 아니면 그것들. 이건 어떻게 됐었죠? haben.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 sie haben.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께서 wir하고 sie하고 당신 sie의 경우 haben 모양이 똑같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모든 동사에서 이 haben형하고요. 그들 혹은 당신들 sie 그들 sie 그리고 당신 sie 같은 경우는 haben 이것처럼 모든 동사가 다 같이 똑같은 형을 갖게 된다는 점 잠깐 머릿속에 넣어주십시오. 이 동사의 변화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haben 동사를 이용해서 격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자, 먼저 위에 써놓은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읽죠? 이 W 발음은 독일어로 V고 항상 V, 영어의 V에 해당하는 발음인데요. V 발음이 난다는 거 제가 일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건 was가 아니라 어떻게 읽습니까? was라고 읽어야 되겠죠. was, hast,
do. bus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쳐두고요. has to do 했으니까 뭡니까? 이 has to do는 do has가 거꾸로 뒤집어진 형태죠. 나는 가지고 있다. 너는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뭔가를 가지고 있겠죠. 그럼 bus가 뭘까요? 추측해 보십시오. bus는 무엇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영어의 what 정도에 해당하겠죠. 자, 그럼 이 문장 뜻이 어떻게 됩니까? Was hast du? 너 뭐 갖고 있어? Was hast du? 자, 그럼 그에 대한 대답으로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Ich habe는 나는 가지고 있다죠. Ich habe eine Tasche. 나는 Tasche를 가지고 있다. 자, Tasche가 뭘까요? eine Tasche. Tasche가 뭔지 모르지만 나는 Tasche를 가지고 있다. eine. 이 eine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중성일까요? 여성이죠. 타쉬가 뭔지는 모르지만 여성인 것까지는 알게 되셨네요. 그러면 타쉬가 뭡니까? 타쉬는 가방이라는 뜻입니다. Ich habe eine Tasche. 나는 가방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이 haben 동사에서 격을 어떻게 공부하는지 이제부터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합시다. 여러분, sein 동사를 공부하게 되실 때요. 제가 이과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Ich bin, du bist, er, sie, es ist, wir sind, ihr seid, sie sind. 기억나시죠? 이 sein 동사는 기본적으로 영어 문법하고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볼 때요. 몇 격, 어떤 격을 쓰게 됩니까? 그 뒤에 영어의 주격 아시겠죠? 소유격 아시죠? 역격 혹은 목적격 아시죠? 이럴 때 영어의 비동사는 항상 무엇하고 결합합니까? 항상 주격하고 결합하게 되죠. sein 동사는 독일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격하고 결합하는 겁니다. 그러면 have 동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I have 뭘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뭇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때 무엇뭇을에 해당하는 건 영어에서 무슨 격에 해당합니까? 목적격에 해당하는 거죠. 이러면 주격, 목적격 벌써 두 가지 여러분께서 기억을 쉽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했던 격이란 문제는 바로 이러한 주격, 목적격, 어떤 대상을 지칭하느냐에 따른 격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독일어는 영어보다 좀 더 세분화되어서 격만 해도 4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격이 있을까요? 맨 먼저 주격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주격은 독일어로 일격이라고 표시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은 소유격. 소유격은 독일어로 이격이라고 표시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 역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역격. 역격은 독일어로 삼격이 되고요. 목적격. 이란 것이 있는데요. 목적격은 독일어로 사격이 됩니다. 그럼 과연 일격이 뭐고 이제 우리는 주격 대신에 일격이란 말을 쓰겠고요. 소유격 대신에 이격이란 말을 쓰겠고 역격 대신에 삼격, 목적격 대신에 사격이란 말을 쓰겠습니다. 과연 일격이란 게 뭡니까? 주격이니까 우리나라 말로 치면 은, 는, 이, 가 누구누구는 누구누구가 이런 말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일격입니다. 그리고 일격은 우리가 이과에서 공부하셨던 것처럼 sein 동사 뒤에 나오는 격이 되겠습니다. 혹은 아니면 문장 맨 처음에 쓰이는 주어로 쓰이는 격이 되겠죠. 이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유격인데요. 소유격은 지금은 여러분께서 아직 모르셔도 됩니다. 단지 소유격 하게 되면 무엇의 정도에 해당하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역격과 목적격입니다. 역격이라는 건 삼격이고 목적격인 건 사격인데요. 삼격은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말에서 누구누구에게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격, 목적격은 누구누구, 무엇뭇을, 누구누구를 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결국 일격은 은는이가, 이격은 무엇뭇의, 삼격은 무엇뭇에게, 누구누구에게, 사격은 무엇뭇을, 누구누구를 에 해당하는 말인데요. 결국 격의 문제란 우리나라 말처럼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나라의 조사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알고 보니까 실제로 격이라 그래서 별로 어려운 건 아니죠. 우리나라 말에서도
은는이가 누구누구를 무엇을 하는 것처럼 독일어 역시 이러한 격을 이용해서 문장 가운데에서 문장 그 단어들 사이에 서로 상호관계를 나타내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기도 하지만 반면에 잘못 쓰면 문장 자체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거나 틀리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더 신경 써서 알아두셔야 하고요. 그래서 외우기가 어렵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정도로만 알면 끝나느냐? 아닙니다. 그렇게 쉬운 거라면 제가 굳이 일과에서 나중에 배우자고 빼놓지는 않았겠죠. 자, 그러면 독일어의 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과에서 공부했던 정관사와 부정관사 다 기억나시죠? 그러면 맨 처음 부정관사가 격에서는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남자, 아인, 여자, 아인의 충성, 아인 있었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아인은 주격에 해당합니다. 결국 일격이죠. 부정관사의 일격은 남성 아인, 여성 아인의 중성 아인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부정관사 이격은 남성에서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아이네스. 아인하고 비교해 봤을 때 모양이 천차만별이죠. 아인을 여성은 이격에서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아이너. 충성, 아이는 이격에서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아이네스가 됩니다. 자, 아이네스. 아유, 골치 아파졌네요. 아인의 아이너, 아이네스. 일격에서는 없었던 어미가 이런 걸 끝에 붙는다. 그래서 어미라고 하죠. 우리 국어에도 있습니다. 아이네스, 아이너, 아이네스. 일격과는 전혀 다른 모양으로 변했죠. 자, 그러면 일격은 이게 일격이고요. 그 다음 아이네스, 아이너, 아이네스는 이격인데요. 3격에선 부정관사가 어떤 모양으로 변하게 될까요? 남성은 I, nem, 여성은 I, no, 충성은 I, nem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바뀐 게 끝난다 했더니 I하고는 또 다른 모습이죠. I am, I know, I know. 이건 일격하고 같네요, 모양이. I am. 일격 I에서 I am. 이거하고 이건 모양이 같네요. 자, 그러면 사격. 어떻게 될까요? 사격은 남성에서 I, nen이 됩니다. 여성은 사격에서 I, ne. 중성은 사격에서 I이 됩니다. 벌써 독일에는 부정관사만 해도 3, 4, 12, 12개의 격 변화가 있게 되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이 격, 아직도 실감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좀 더 쉽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격이 과연 독일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자, 단어 하나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단어가 좋을까요? 이과에서 배웠던 책이란 단어 기억나십니까? 책이 뭐였죠? 부흐였죠. 부흐는 성이 뭐였습니까? Das Buch. 중성이었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격을 하나하나 대입해서 1격, 2격, 3격, 4격과 붙을 때 이 부흐란 단어가 어떻게 우리나라 말처럼 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격, ein, Buch라고 하게 되면 1격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격이라고 했었죠. 결국 ein Buch라고 쓰게 되면 우리나라 말로 책이, 책은의 의미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럼 이격하고 한번 결합해 볼까요? Eines Buches 혹은 Buchs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고요. Buch. 일격에서는 Buch였는데 이격에서는 왜 뒤에 이상한 어미가 하나 붙었죠? 예, 이건 여러분이 지금 보시되 못 본 것처럼 일단 뒤로 미루셔도 됩니다. 여러분께 지금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모양이 좀 틀려졌지만 무시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Eines Buchs 하게 되면 이격,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소유격이라 그랬죠. 그러면 Eines Buchs라고 쓰게 되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책의 정도에 해당하겠죠. 그럼 3격은 한번 결합해 볼까요? Einem Buch.
하게 되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삼격은 아까 역격, 무엇에게, 누구누구에게라는 뜻이라고 했으니까요. einem Buch 하게 되면 책에게, 물론 뭐 책에게라고 우리나라 말로 쓸 일은 없겠지만 einem Buch, 삼격하고 결합하면 책에게라는 의미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사격 붙여볼까요? ein Buch 하게 되죠. 그러면 사격, 무슨 격이었죠? 목적격이었죠. 을에 해당하는 말이니까 우리나라 말로 책을이라고 됩니다. 우리나라 말에서는 조사를 이용해서 명사 뒤에 조사를 붙여서 문장에서 주어가 되기도 하고 목적어가 되기도 하는데요. 독일어에서는 조사가 없는 관계로 이렇게 부정관사나 혹은 정관사를 표시해서 문장 가운데에서 우리나라 말에 해당하는 그런 조사의 노릇을 이런 관사들이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ein Buch 하게 되면 책은 eines Buchs, 책의, einem Buch 하게 되면 책에게, ein Buch 하게 되면 책을이라는 뜻이 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ein이나 남성 ein이나 eine 이 변화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뒤에 남성 명사를 붙게 되면 각각 일격에서는 은는이가, 이격은 무엇의, 누구누구의, 그리고 삼격에서는 무엇에게, 누구누구에게, 사격에서는 을의 뜻을 해당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독일어에서 격이 갖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어표 고등학교 때 혹시 독일어를 접해보신 분은 수업 시간에 맨 처음에 이 단어표를 이 관사표를 외웠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어떤 식으로 외웠습니까? ein, eines, einem, einen, eine, einer, einer, eine, ein, eines, einem, ein. 12개. 하나 외우기도 힘든데 갑자기 12개가 튀어나오니까 정신없으시죠? 하지만 이 기본적인 관사, 부정관사 변화표를 외워두시지 않으시면 앞으로 저희는 진도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조사를 통해서 문장의 의미를 표현하지만 독일어에서는 이러한 관사의 변화를 통해서 각각의 단어가 의미가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이 변화표를 완전히 여러분께서 외우지 않으신다면 앞으로 계속 진도가 나간다 그래도 굉장히 여러분이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단어표 이 수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ein, eines, einem, einen, eine, einer, einer, eine, ein, eines, einem, ein. 눈 감고도 ein, eines, einem, einen, eine, einer, einer, eine, ein, eines, einem, ein. 이렇게 줄줄줄 튀어나오도록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에서만 끝나면 되느냐? 부정관사는 여기에서 끝납니다. 하지만 또 뭐가 남아있습니까? 정관사 아직 남아있죠? 아유, 맞네요. 정말 골치 아프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독일어에서는 이 관사 변화표만 여러분께서 잘 외워두시면요. 아주 힘든 고비는 한 단계 넘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관사 변화에서 모든 문법적인 문제가 출발하기 때문에요. 독일어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이 관사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정관사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지워졌네요. 정관사 역시 1격, 2격, 3격, 사격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남성 정관사 뭐가 있었죠? der, 기억나시죠? der. 여성 정관사 뭐가 있었습니까? die. 중성 정관사 뭐가 있었습니까? das가 있었죠? der, die, das. 우리가 이과에서 공부했던 der, die, das는요. 1격에 해당하는 정관사였습니다. 자, 그럼 2격은 der가 어떻게 볼까요? der, des.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여성 d는 이격에서 der, 중성 das는 이격에서 des로 변하게 되죠. des, der, des. 역시 아까 부정관사 변화처럼 일격과 비교해 봤을 때 모양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3격 어떻게 변할까요? 남성은 dem, 여성은 der, 중성은 역시 dem이 됩니다. 사격 어떻게 될까요? 남성은 den, 여성은 die, 중성은 das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모양이 전부 다 일격하고 비교했을 때는 전부 다 다르고 역시 모양이 굉장히 일격과 비교했을 때 많이 달라진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der, des, dem, den. die, der, die. das, des, dem, das.
운율이 있죠. 이 부정관사 변화표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정관사처럼 입에서 술술 나올 정도로 여러분이 잘 외워두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뜻은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배웠던 이 부라는 말 기억나시죠? 이 앞에 ein 정관사료를 지워버리고 한번 부정관사료를 지워버리고 정관사를 한번 대입해 볼까요? 부 성이 뭐였습니까? 중성이었죠. 중성이니까 어떤 성? der, die, das 중에서 뭘 갖다 붙이면 되죠? das를 갖다 붙이면 되겠죠. das Buch 하게 되면 그 책이 라는 뜻이 됩니다. 일격, 주격입니다. 이격, 뭘 갖다 붙이면 될까요? des를 갖다 붙이면 되겠죠. des Buches. 이 의미는 무엇이 됩니까? 이격은 소열격이니까 그 책의 라는 뜻이 되겠죠. 3격, them을 갖다 붙여볼까요? dem Buch 하게 되면 그 책에게 의미는 좀 이상하지만 좌우지간 그 책에게 정도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4격, 목적격을 갖다 붙이면 뭐가 될까요? das Buch, 그 책을이라는 목적격이 됩니다. das Buch, des Buchs, dem Buch, das Buch.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부정관사와 마찬가지로 이 총관사의 변화표 역시 여러분께서 잘 외워두셔야 합니다. der, des, dem, den, die, der, die, das, des, dem, das, der, des, dem, den, die, der, die, das, des, dem, das, die, der, den, die. der, des, dem, den, die, der, die, das, des, dem, das. 까지만 일단은 여러분께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공부했던 부정관사 함께 같이 비교를 해볼까요? 부정관사 남성 뭐였죠? ein, eines, einem, einen. 여성 뭐였죠? eine, einer, einer, eine. 중성 뭐였죠? ein, eines, einem, ein. 여러분 제가 쓰는 거 보지만 마시고 속으로 다 지금 따라오고 계시겠죠? 자, 그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미를 한번 비교해 보면요. 이격에서 des였죠. 남성 이격은 ein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미가 같은 걸 알 수 있죠. 남성 them입니다. 정관사는 부정관사는 einem. 어떻습니까? 어미가 같은 걸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den, einen. 어떻습니까? 어미들이 다 지금 3격에서는 앞에 말만 다르고 뒤에 오는 어미는 같다는 걸 여러분께서도 금방 아실 수 있겠죠. 1격은 하지만 같지 않습니다. 2격 어떻습니까? 여성 어떻습니까? D로 끝났으니까 여기도 I, 네로 끝났네요. Der, einer, 역시 어미가 같죠. 여성 3격 der, einer, 여성 4격 die, eine. 여성의 경우는 die, eine, der, einer, die, eine 하고 어미가 일치하는 걸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중성 한번 볼까요? 중성 같지 않네요. 1격은 같지 않네요. 2격 des, eines, dem, einem, das, ein. 결국 남성 1격, 중성 4격, 중성 1격, 중성 4격만 빼고 나머지는 모두 어미가 일치하는 걸 아실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부정관사나 정관사 하나만 완벽하게 외워두시면요. 정관사를 배우신 분은 부정관사를 그만큼 빨리 외우실 수가 있고 부정관사를 먼저 외우신 분은 정관사를 그만큼 빨리 외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거 반드시 외우고 가셔야 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공부하게 될 모든 문법적인 사항들이 기본적으로 이 관사 변화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독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관사를 모르고서는 문법을 논하지 말라. 그만큼 관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들이 등장하게 될 텐데요. 이러한 모든 문법적인 과정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관사의 변화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만은 꼭 외우고 가십시오. 다시 한번 해볼까요? Der, des, dem, den, die, der, die, das, des, dem, das. Ein, eines, einem, einen, eine, einer, eine, ein, eines, einem, ein. 이렇게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끝나느냐? 아닙니다. 정말 할 게 많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정관사, 남성 정관사 공부하셨고, 여성 정관사 공부하셨고, 충성 정관사 공부하시는데요. 정관사에는 아직 숨은 복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복수 정관사인데요. 복수 정관사 가질 수 있겠죠? 복수라고 관사 없이 써주면 너무 서운하겠네요. 자, 그럼 복수 정관사는 뭐가 될까요? D. 여성형하고 같죠? 복수 정관사는 D가 됩니다. 우리가 아직 복수를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수 정관사를 굳이 여기서 지금 외워야 되느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복수는 이제 곧 나옵니다. 그 전에 정관사부터 여러분께서 외워두시면 그만큼 나중에 공부하기가 편하겠죠? 복수 일격은 D, 복수 이격은 there, 복수 삼격은 then, 복수 사격은 T.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즐겨 쓰는 단어인 book를 한번 볼까요? book, 책 한 권입니다. 책 두 권이 되면 book가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아유, 이상하게 바뀌어버렸네요. 골치 아프죠? bücher라고 읽게 되는데요. 독일어에서는 이렇게 한 단어가 복수형이 될 때 모양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 book 같은 경우도 책들은 bücher라고 단어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요. 이 bücher를 이용해서 한번 볼까요? die Bücher 하게 되면 책들은 이런 뜻이 되고요. der Bücher 하게 되면 그 책들의 이런 뜻이 됩니다. den Bücher은 이제 되는데요. 이거 아직 모르셔도 되고요. den Bücher은 하게 되면 그 책들에게 라는 뜻이 되고 die Bücher 하게 되면 그 책들이 라는 뜻이 되게 됩니다. 이처럼 독일어는 하나의 명사 하나를 쓸 때마다 앞에 정관사 아니면 부정관사를 붙여야 되는데요. 이 정관사, 부정관사가 1격이냐, 2격이냐, 3격이냐, 4격이냐에 따라서 각각 우리나라 조사가 변하는 것처럼 의미가 문장에서 주어도 될 수 있고 소유격도 될 수 있고 역격도 될 수 있고 목적격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정관사와 부정관사 변화가 독일어 문장 가운데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지는 여러분께서 짐작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der, des, dem, den, die, der, die, das, des, dem, das, die, der, den, die. 그리고 복수 ein, eines, einem, einen, eine, einer, einer, eine, eines, einem, ein. 이거 다 해서 16개, 12개, 28개네요. 28개 변화 잘 머리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독일어의 기초가 되는 문법인과 동시에 가장 여러분을 초반부터 질리게 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관사의 변화는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고요. 바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벌써 많이 지워져 버렸는데요. 뭐라고 써있죠? Was has to do? 물론 여러분께서 갖고 계신 이 교재에는 이런 관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관은 특별히 CD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만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만들어 온 과거든요. 자, was has to 라고 한번 비대면 이 was,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무엇이란 뜻이었었죠. was has to do 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무엇을 갖고 있니 너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do hast 무슨 뜻입니까? 너는 가지고 있다. 뭔가를 여기 가지고 있겠죠. do hast, 너는 가지고 있다인데요. 독일어에서 의문문 만드는 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기본적으로 독일어의 의문문은 영어처럼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떻게 만들면 되느냐? do hast, 주어, 동사죠. 가장 간단하게 동사, 주어. 문장의 어순만 바꿔주시면 그 말 자체가 그대로 의문문이 됩니다. 다시 설명드리면요. do hast 무엇 너 무엇을 갖고 있구나. 여기에서 동사 뭡니까? hast를 앞으로 빼주시고요. 주어 do를 뒤에 써주시면 do hast, has to do. 문장 어순이 바뀌었죠. 이렇게 문장 어순이 바뀌어서 동사, 주어, 어순으로 쓰이시게 되면요. 이것이 바로 의문문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관사는 정말 굉장히 복잡하더니 의문문 만드는 건 의외로 간단하죠. 복잡한 게 있으면 간단한 것도 있어야 배울 수 있겠죠. has to do 뭐뭐 해서 물음표만 하나 찍어주시면 너 뭐뭐 갖고 있니? 이런 뜻이 됩니다. do hast 평서문이 되고요. has to do 주어 동사 위치가 바뀌게 되면 의문문이 된다는 점 지금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의 문장 어떻게 될까요? was has to do 너 뭐 갖고 있어? 이런 뜻이 되겠죠. was 영어의 what에 해당하는 what
해당하는 문장이고요. was. 발음 was라고 하지 마십시오. 혹은 영어에 was라고도 하셔도 안 됩니다. was. 따라해 보십시오. was. 무엇이란 뜻입니다. Was hast du? 너 무엇을 갖고 있니? 라는 뜻이 되죠.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Ich habe. 난 갖고 있어요. 뭘 갖고 있죠? Eine Tasche. 타슈의 가방이라고 그랬죠. 나는 가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까 타슈는 가방이라는 뜻인데요. 여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있는 Ine는 그러면 몇 격이 될까요? 아까 배운 여성 부정관사 다시 한번 볼까요? Eine, eine. 자, eine Tasche. eine. 이거 두 개, 2격하고 3격은 아니고 eine라고 써진 것이 지금 1격하고 맨 끝에 있는 4격 두 개죠. 그러면 이 eine는 보나마나 1격 아니면 4격이겠네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있는 eine는 1격일까요? 4격일까요? 1격. 제가 뭐라고 그랬었죠? 무엇뭐치, 무엇뭐은 이런 뜻이고 4격, 무엇뭐칠, 무엇뭐를 이런 말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여기 쓰여 있는 eiне 이것은 나는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하니까 나는 가방이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면 나는 가방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될까요? 네, 한국말을 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나는 가방이 가지고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걸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1격 eine가 아닙니다. 나는 가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4격 eine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ch habe eine Tasche. eine 1격도 eine, 4격도 eine지만 실제적으로 갖는 의미는 전혀 다른 걸 알 수 있겠죠. 가방을 당연히 ich habe eine Tasche. 나는 가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인 eine는 4격이 됩니다. 그러면 좀 더 가방을 가지고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가방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 수 있을까요? 자, 이게 가방이라고 쳐보고요. 굉장히 크죠? 손잡이도 그려보겠습니다. 자, 타슈, 가방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 수 있을까요? 맨 처음에 우리들이 즐겨보는 부흐, 책이 들어있을 수 있겠죠? 책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Heft, 공책이 있어야 되겠죠? 책은 중성입니다. Das Buch, 책이라는 뜻이고요. Heft, 공책도 역시 중성입니다. Das Heft, 또 뭐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제가 그림을 못 그리니까 그림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또 뭐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쓸 게 있어야겠죠? 아유, 복잡하네요. 뭡니까? Kugelschreiber. Kugelschreiber 뭘까요? 이건 남성이고요. 볼펜이라는 뜻입니다. 볼펜. 공책.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Buch, Heft, Kugelschreiber. 연필도 하나 뭐 넣어보죠. 연필은 Bleistift. 역시 남성입니다. 연필. Bleistift. 연필이란 뜻입니다. Bleistift. 자, 또 뭐 하나 넣어볼까요? 여성명사가 없네요. 그럼 여성명사 뭐가 있을까? 쉐레. 이거 어떻게 쓰여 있습니까? 쉐레라고 읽습니다. 여성명사. 이건 뭡니까? 가위라는 겁니다. 몇 개 넣지도 않은데 가방에 꽉 차버렸으니까 그만 쓰도록 하죠. 자, 한번 기본적인 단어니까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배워봅시다. Das Buch, 책, das Heft, 공책, der Kugelschreiber, 볼펜, die Schere, 가위, der Bleistift, 연필. 이거 제가 1강에서 설명드렸죠. 스트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요. 항상 슈트라고 읽으셔야 합니다. S 모음은요. 항상 T나 P 다음에 오게 되면 스프 아닙니다. 슈트, 슈프라고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Bleistift 아니고요. Bleistift라고 발음을 하셔야 되고요. 다른 건 그다지 설명드릴 게 없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Das Buch, 책, das Heft, 공책, der Kugelschreiber, 볼펜, die Schere, 가위, der Bleistift, 연필. 이렇게 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어를 열심히 적었으니까 활용을 해봐야겠죠?
Ich habe를 가지고 활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Was hast du? 너 뭐 가지고 있어? 뭘 가지면 좋을까요? 볼펜을 한번 가져보죠. Ich habe 어쩌고 저쩌고 Kugelschreiber. Kugelschreiber 뭡니까? 볼펜이었죠? Ich habe 어쩌고 저쩌고 Kugelschreiber. 이 어쩌고 저쩌고는 제가 여러분께 문제를 내보기 위해서 적은 겁니다. 이 어쩌고 저쩌고. 자, 먼저 몇 격이 들어가야 될까요? 나는 어쩌고 저쩌고가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어쩌고 저쩌고의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사격이 들어가야 되죠. 사격. 자, 그러면 사격. 사격이면 당연히 남성 정관사 사격이나 부정관사 사격이 들어가야 되겠죠. den이나 einen이 들어가야 되겠죠. Ich habe einen Kugelschreiber. 나는 볼펜을 한 자루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되게 됩니다. einen 격, 변화 주의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걸 한번 가져볼까요? Ich habe 어쩌고 저쩌고 Schere 뭐였죠? 가위였죠? Schere, 가위. 자, 가위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어쩌고 저쩌고 자리에는 뭐가 와야 될까요? 여성 정관사 die, der, die. die나 eine, einer, eine. die나 eine가 와야겠죠? eine. Ich habe eine Schere. Ich habe die Schere 하면 안 됩니까? 물론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과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D라는 건 항상 그라는 기본적으로 뭔가 특정한 걸 지칭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는 바로 그 가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게 되면 Ich habe die Schere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요. 그 밖의 경우 그냥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아는 그런 특정한 가위가 아니라 막연한 여러 가지 가위 중에서 그냥 가위 하나 있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시게 되면 Ich habe eine Schere. Die하고 eine. 뭐 쉬운 것 같지만 의외로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것이 바로 이런 관사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D를 써야 될지 ein을 써야 될지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기본적으로 영어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아는 그러니까 쟤도 알고 나도 안다. 그러면 특정한 의미가 벌써 포함되어 있을 때의 경우는 정관사를 쓰시는 게 좋고요. 그 밖에 만약에 막연한 그냥 어떤 것 중에서 하나 나 가위 하나 있어 책 하나 있어 이런 식으로 막연한 걸 가리키게 될 때는 부정관사를 기본적으로 쓴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Ich habe eine Schere. 자,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뭘 한번 가져볼까요? Ich habe 어쩌고 저쩌고 Heft 뭐였죠? 공책이었죠? 책만 갖기 지겨우니까 공책을 한번 가져봅시다. Ich habe 어쩌고 저쩌고 Heft. 어쩌고 저쩌고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당연히 Heft는 중성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하니까 사격이 와야 되겠죠? 사격 뭐가 있습니까? 중성 das, des, dem, das. eines, einem, ein. das나 ein 둘 중에 하나가 와야겠죠? 자연스러운 문장을 위해서 부정관사를 넣어보겠습니다. Ich habe ein Heft. 나 공책이 한 권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감이 오십니까? 이 정도면 감이 오셨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 다시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서는 하분 동사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요. 책에 나와 있는 예문을 보면서 가볍게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지금 책은 23페이지에 있는 5번 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번 예문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Hast du einen Onkel und eine Tante? 무슨 말입니까? Hast du 있니? 일단 어쩌고 저쩌고를 한 번 더 만들어 보도록 하죠. 어쩌고 저쩌고 Onkel und 어쩌고 저쩌고 Tante. 이 Onkel, Tante
뭔지는 모르겠지만 등장했죠. 하스도 어쩌고저쩌고 온켈 und 탄테 너 온켈 뭔지는 모르지만 온켈과 탄테 있니? 이런 문장이겠죠. 여기 쓰여있는 이 und 뭡니까? und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잠깐 예외적인 걸 말씀드리면요. und는 그리고 영어의 and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가 나왔으니까 그러나도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죠. aber 그러나 oder 또는 여러분이 기초과정에서 반드시 알아둬야 될 접속사가 바로 이 und, aber, oder 이건데요. und는 그리고 영어의 and와 같은 표현이고요. aber 그러나 but에 해당하는 표현이겠죠. oder 또는 or 정도에 해당하는 표현이겠죠. und, aber, oder 이거 3개 정도는 여러 가지 물론 그 밖에 다른 접속사가 있긴 한데요. 기초과정에서 반드시 이 정도는 알아둬야 된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중요한 전치사입니다. und, aber, oder. 자, 그러면 hast du Onkel 어쩌고저쩌고 Onkel und Tante 온켈과 탄테가 있니? 온켈과 탄테는 뭔지 모르겠지만 온켈과 탄테가 있니? 여기에서 und 대신에 oder를 한번 넣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hast du Onkel oder Tante? 너 온켈이나 또는 탄테 있어? 라고 물어보는 말이 되겠죠. 온켈이 뭘까요? 온켈은 영어의 uncle에 해당하는 친척 아저씨가 됩니다. 길거리를 지나다는 아저씨가 아니라 반드시 자기와 친척 관계에 있는 아저씨입니다. 난 당연히 아저씨니까 성이 뭘까요? their가 되겠죠. their uncle. 삼촌, 작은아버지, 외삼촌, 뭐 기타 등등 자기와 친척 관계가 있는 남자들은 다 uncle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 밑에 있는 탄테는 뭐가 될까요? uncle이 나왔으니 친척 아저씨가 나왔으니까 친척 아줌마가 등장할 탈이죠. 탄트, 여자입니다. 뜻은 친척 아주머니. 고모, 이모, 기타 등등 자기와 친척 관계가 있는, 혈연 관계가 있는 그러한 친척 여성을 뜻하는 말이 됩니다. 탄트, onkel 서로 반대말이죠. onkel, 탄트 반대말입니다. hast du onkel, 탄트. 자, 그럼 여기 어쩌고저쩌고에 들어가야 될 부분은 뭐가 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hast du 하니까 당연히 몇 격이 와야 됩니까? 사격이 와야 되겠죠. 사격이 와야 되니까 onkel 뭐가 올 수 있습니까? 남성 사격, der, des, dem, den. den이나 ein, eines, einem, einen, den이나 einen 중에서 와야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 그 삼촌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까요? 너 혹시 삼촌 한 명 있니? 혹시 삼촌 있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까요? 당연히 그 삼촌 이상하죠? 무슨 삼촌? 자, 그러면 어떤 말이 돼야 됩니까? hast du einen Onkel?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탄테 뭐가 돼야 됩니까? 너 여성이니까 die, der, die, die나 eine, einer, eine 중에 하나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 그 아줌마 있니? 그 아줌마 누구야? 아닙니다. 너 아줌마 혹시 있어? 당연히 eine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hast du einen Onkel und eine Tante? 너 아저씨 아줌마 있어? 혹은 und 대신에 hast du einen Onkel oder eine Tante? 아저씨나 아줌마 있어? 있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야. 야, 있습니다. Ich habe einen Onkel. 나 삼촌이 한 명 있어요. Ja, ich habe eine Tante. 나 아줌마가 있어요. Ja, ich habe einen Onkel und eine Tante. 아저씨, 아줌마 다 있어요. 없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Nein. 없습니다. 뭐 길게 말할 거 없죠. 있어? Nein. 간단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2과에서 지금 우리 3과에서는요. haben 동사를 이용한 격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명사의 성 벌써 2과에서 다 공부를 하셨고요. 오늘 배운 격 벌써 성과 격을 다 정복하신 셈이 됩니다. 앞으로 명사의 수, 단수 복수의 이 문제만 공부하시게 되면 가장 기초가 되는 명사의 성과 수 그리고 격을 다 배우시게 됩니다. 그러면 격은 다음 시간에 배우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게 되겠습니다. Viel Spaß mit Ihren Lernen. 열심히 공부하세요.